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김희수 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이었죠. 저희가 네. 뉴스에서 원장님을 모시고 2024년 건설 경기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네. 당시에도 앞으로 좀 힘들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셨는데 역시나 올해 네. 또 상반기 동안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또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만큼 힘든 상황인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네. 국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이 필요한 이유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사실 건설 산업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삼고 현상과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 문제 그리고 또 사실 건설 산업에 내재되어 있는 이 생산성의 저하라든지 그리고 인력의 부족 또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우려 등 이런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우리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조업하고 달리 주문 생산 및 이 오개 생산 방식이라는 차이로 인해서 표준화가 좀 어렵고요. 또 그동안 이제 이게 일용직 중심의 그 고용 구조로 되어 있는 산업 자체의 그 특수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설 산업의 스마트화 그리고 디지털화를 추진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생산성의 정체로 인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고 또 과도한 그 노동력의 그 의존도를 낮추어서 건설 산업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또 건설 산업에 있어서의 그 업무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성 있게 그리고 투명성 있게 개선을 하게 되면은 우리 건설 산업 선진화와 또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인력 의존도가 감소가 된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 국내에서 건설 산업의 스마트화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현 주소가 어떤지가 궁금하고요. 네. 이 스마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이제 국내 건설 업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건설 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무인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그 CCTV 그리고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과 같은 이 스마트 장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품질 향상 그리고 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건설 정보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 BIM을 건설 과정에 적극 활용을 하고 또 로봇 기반의 3D 프린팅 건설 공법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무인 시공 그 로봇을 개발하고 또 건설 그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에서 설치하는 그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탈현장 건설 공법도 지금 현재 활발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실 우리 중소 전문 건설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활용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에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지금 건설 생애 주기 단계별로 스마트 건설 기술의 개발과 그리고 적용을 위한 노력을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2030년까지 우리 건설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방안을 또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작년에는 우리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등이 기업들이 주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 그 정보 모델링이라든가 탈현장 건설 공법이라든가 뭐 스마트 디지털 센싱이라든가
또 건설 자동화, 뭐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핵심 기술별로다가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또 정부가 법이라든가 제도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민관 협력 채널인 그 스마트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수준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옆나라 일본을 보니까요. 일찍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건설 산업의 스마트화를 일찍이 일궜고 벌써부터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에서 이런 점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건설 산업의 스마트화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사실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고령화 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약간 특수한 점이 또 일본의 국내 건설업에 있어서의 그 고용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실 외국 인력 도입에는 좀 소극적인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난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력 부족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이제 접근 방안으로다가 스마트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주도해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건설 산업의 이제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그 ICT 기술을 공공토목공사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아이컨스트럭션 1.0 정책을 이제 추진해 왔고요. 지금 현재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금년 4월에는 2040년까지는 예를 들면 이제 토공사나 아니면 지방공사와 같이 이 주요한 공종별로 이제 그 자동화를 그렇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이제 확대 적용하는 데 기반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이 민이라든지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이 아이 컨스트럭션을 통해서 건설 산업의 스마트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제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그런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관련 주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점, 그게 대표적인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이제 이 정책 당국이자 또는 발주 기관인 국토교통성이 우리 이제 그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도입이라든가 또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갖다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건설공사 계약제도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고 책임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간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좀 더 조급해지는데 우리나라도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건설 산업의 스마트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네. 먼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저희가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미비한 법과 제도를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위한 그 R&D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지금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하는 이 공공공사의 그 발주를 보다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그 공사 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그리고 또 중소 건설 기업들의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러한 기업들이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의 지원이라든가 또는 뭐 인력 양성 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이런 노력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스마트 건설이 활성화되려면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각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마련을 해줘야 되고 또 관련돼 있는 이 건설 전 단계를 그렇게 아우르는 그런 통합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또 빅데이터 구축을 서두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참 건설업계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도 앞장서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